타이완인 백조미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 토크 최세은 백조미입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은 좀 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정치와 좀 관련이 된 이야기 한다 그러면은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한국에서도 예전에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타이완에는 대통령 탄핵까지는 아직 없지만 우리 뭐가 있어요? 파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래도 해야 되겠죠? 할 때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막 뜨거울 때 막 얘기한 거는 아니고 그냥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거, 우리는 파면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부터 이 선거 제도가 있을 때 민주주의 사회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그래서 이걸 선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그 법률에 두 글자가 더 나와요. 파면이에요. 그래서 선거 파면법 5글자. 네. 타이완에서는 보통은 选罢法 선파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선거법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선거라는 거는 선파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그러니까 정도로. 헌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굉장히 처음부터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책임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네.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저 대통령 탄핵을 한다. 이것도 국민에게 그런 힘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그렇지만 국민이 투표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타이완은 투표로 합니다. 제가 대만 와서 가장 놀란 순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까오숑 시장 파면 때였어요. 그때 더군다나 정말 열렬했었죠. 시장의 이름이 우리 한국인과 매우 관계가 있는 네. 한국어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네. 더 사람들이 관심이 갔죠. 네, 그분 지금 입법원 원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 인물이라면은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정치 인물 힘듭니다. 그러긴 그거는 어렵죠. 정말 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지만 100% 표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절대로. 네. 그런 것처럼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원래는 뽑혔는데 이 사람 안 되겠다. 이걸 끌어내린다. 이것도 참 쉽지는 않아요. 대단한 왜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네, 타이완에서는 그분은 그러니까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파면이 없던데요. 국회의원 파면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없죠? 그게 지금 문제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만에서의 그 네. 파면 이거 투표 관련돼서 네네. 많은 의견들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이 상상 외로 이게 좀 더 오래됐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대만에서는 부재자 선거라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하려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주소지로 가야 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그게 호적지예요. 이 놀라운 것이 이렇게 호적지로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성할 게 좀 많아요. 왜요? 사실은 해외에서도 네.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이래서 어디에서든 전국적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죠. 네, 제 주변 사람 저도 알아요. 거의 안 해요. 안 합니다. 네, 왜 그러죠? 그 자기의 권리인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선출하려면 내가 외국에 있어도 네. 그런 기회가 있는데 왜 안 네. 합니까? 우리는 그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파면 선거가 네. 파면 선거가 아니라 파면 투표가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뉴스들이 한국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뭐냐면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네, 투표율이 우리는 낮은 게 평균 아니었는데 55? 네, 네, 그런데도 평균 55. 불구하고 이번에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전패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역시 그거는 예상 외였었어요. 네. 투표하는 그 당일날 제가 평론하고 월요일날 시사 프로에서 또 평론을 하긴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드리는 거죠. 네. 타이완은 이랬다 저랬다. 그 전에는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몇 명은 생각을 있을 했어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최저 네. 한 명은 있고 최저. 약간 낙관적인 여당 분들은
두 자리 숫자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두 자리 숫자는 제 생각으로는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해요. 두 자리 숫자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는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했는데 너무 의외였어요.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아무래도 이번 파면 투표의 주제가 친중 혹은 이제 반중. 국내 안에서 중국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들을 통과시키려다는 그런 어떤 오해와 우려들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전패를 했다? 그러면 지금 대만 사회가 다시 친중으로 돌아서는 건가라는 외국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던 외국에서는 그걸 거죠. 우려했군요. 특히 한국에서 그걸 많이 제가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캉종바오타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항하고 우리 대만을 보유하자, 대만을 보호하자 이런 건데 지키자라는 건데 이게 말이 왜 많이 엇나갔냐면요. 그냥 공산당 지금 파면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지금은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멸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중국 공산당만 있는 게 아니고 남향 정책, 한국에서는 남진 정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베트남 안 가냐. 캄보디아 안 가냐. 이쪽 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런 무슨 뜻이냐. 상인들 그쪽으로 가라고 정부에서 밀어내놓고서 중국에서 나와서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 중간층, 우리가 말하는 부동층이 생각하기로는 원래는 반대를 안 했던 사람이, 다시 말해서 원래는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부동층이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 농락하는 느낌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 저쪽은 좋은 사람, 이쪽은 나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실패한 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반중을 한다고 외치지 않으면 무조건 중공 뒷공문이 따라간다. 걔네들 그냥 그렇죠. 거기서 앞에 무릎 꿇다. 이렇게 굉장히 낙인 찍는 효과들이 너무 있었죠. 나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치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느낌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얘네들은 다 나쁜 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중공하고 똑같은 애다 이렇게 완전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그러면 대만에서는 중공 동루런이 훨씬 더 많아져요. 만약 그 사람들의 판단이면. 그래서 그게 진 거예요. 왜냐 지금은 지식층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매하게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일반 대중의 교육 수준도 높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라이칭더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이 지금 입법원의 상황이 한 표 차이. 맞아요. 딱 한 표 차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집행하고 싶어하는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계류되는 거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기 위한 고육책이었는데 오히려 레임덕은 더 높아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다 부결이 됐다. 25대 0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됐지만 그런대로 대한민국의 시각에서는 이게 참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이것이 국민의 민주주의의 역량을 실험해 본 좋은 사례였고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 대만 사람들이 이런 민주주의적 실험을 이렇게 해보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보기가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네요. 왜냐면 그렇게 좋게 봐줘서 저는 이번에 이런 파면 투표가 있은 후에 누구 잘했다 누구 못했다 이런 거를 완전 떠나서요. 이런 파면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었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최소한 이런 데에서 내가 파면 투표의 표적이 됐고 내가 거기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정치하는데 굉장히 조심할 것 같아요. 국민의 제가 감시가 더 강해질 것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목소리 잘 들어야 되겠다. 나를 한 장 한 장 투표로 뽑아준 사람들이 어떠한 걸 원하는지 이거를 더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더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으로는. 아시아에서 대만과 한국처럼 이렇게 정치가 시끄러우면서도 또 동시에 정말로 해낼 수 있는 민주주의의 역량이 표현될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유혈 충돌 아니면은 심지어는 쿠데타가 난다든지 이런 게 없이 정치 민주화가 정말 잘 흘러가고 앞으로는 더
밝아질 것 같은 그럴 거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느낌입니다. 네, 오늘 대비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해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